쟤 갑자기 왜 저래?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이건 내가 수십 년 동안 참고 참고 쌓아온 거야. 참다 참다 터지는 사람들에게는 대체로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대부분 5가지 중에 3개 이상이 겹쳐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개나 나한테 해당되는지. 첫 번째, 불편한 상황에서 먼저 사과한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제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이게 입에 먼저 붙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한 게 더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두 번째, 이 말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이걸 지나치게 자주 생각한다. 결국 내 감정은 항상 뒤로 밀리고 속으로 혼자 이렇게 말하죠. 난 괜찮아. 세 번째, 내가 참지 뭐. 이게 입버릇이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곱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속에서 조용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란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화를 못 낸다. 대신 몸이 아프거나 눈물이 난다. 이건 감정이 나올 길을 못 찾으면 결국 몸이 대신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이유 없는 만성피로, 그냥 바닥에 막 퍼질 듯 누워있고 싶은 날 있잖아요. 이렇게 3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안에 감정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에선 계속 같은 감정이 울리고 있어요. 또 나만 참네. 억울해. 맨날 내 기분은 또 나중이지. 저도 그랬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또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속으로 되새기면서 겉으로는 늘 괜찮은 사람, 늘 착한 사람처럼 굴다가 혼자 있을 때는 확 무너졌습니다. 결국 나만 힘들어. 맨날 나만 참아. 나만 억울해. 나만 희생하는 그 억울한 기분,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이 제때제때 말로 나오지 않으면 엉뚱한 방식으로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별일 아닌데 울컥하고 작은 말에도 갑자기 막 버럭 성질이 나고 아무 일 없는데 에너지가 뚝뚝 바닥에 떨어지고요. 또 몸이 멈춰버리는 분들도 있죠. 기운이 쫙 빠지고 움직이기조차 싫어지는 상태.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수년간 쌓인 이 감정의 압력밥솥이 슬슬 터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참는 걸까요? 딱 하나예요. 우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참는 게 좋은 거다.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참는 게 미덕이다. 갈등은 나쁜 거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내가 미안한 거고 그냥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되지. 계속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표현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억눌림, 억울함입니다. 이 억눌림이 쌓이면 나중엔 진짜 아무 데서나 터집니다. 갑자기 설거지 하다가 병원 대기실에서 가족 모임에서 단톡방에서 다들 놀라죠. 쟤 갑자기 왜 저래?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이건 내가 수십 년 동안 참고 참고 쌓아온 거야. 여러분, 우린 참는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참는 사람일수록 관계가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표현이 없으니까요. 상대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고 나는 나대로 쌓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건 참는 연습이 아니라 하나라도 표현하는 연습.
말해보는 연습입니다. 내가 뭘 느꼈는지, 어디서부터 힘들었는지 그걸 딱 한마디라도 입 밖으로 꺼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도 힘들어. 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건 나도 하기 싫어. 마음속에서라도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조용히 혼잣말로 아니면 종이 한 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억눌렸던 감정이 천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수십 년 참아온 습관이 단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 작고 정직한 시작이 결국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런 감정의 순간 앞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3가지만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저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요.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뭘 느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참고 넘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몸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도 모르겠다는 건 이미 감정이 많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감정을 느끼려고 애쓰지 말고 몸의 감각부터 살펴보세요. 어깨가 굳었는지, 명치가 답답한지, 또 심장이 숨이 가쁜지, 이게 감정이 느껴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습관처럼 참으려고 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이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2번째, 참는 게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하고 관계가 깨질까 봐 그게 더 무서워요. 근데 그 두려움 너무 자연스러워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 표현이 폭발밖에 없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현은 폭발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위축되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하고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감정을 바로 말로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선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읽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부터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3번째, 감정을 인정하면 더 힘들어질까 봐 그게 무서워요. 그냥 참는 게 더 익숙하고 안전해요. 물론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참는 게 더 안전해 보이지만 그건 잠시 미루는 것일 뿐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결국 신체 증상, 관계의 갈등 혹은 자기 비난의 형태로 바꿔서 다시 나타납니다. 오히려 지금 이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차차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기 힘들다.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것조차 무섭다. 라고 그것부터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마저도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지금 내가 무섭구나를 아는 순간 이미 감정을 다루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냥 이 문장 하나만 떠올려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참는 사람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된다면 지금 나오는 문장 중에 마음에 닿는 걸 하나만 골라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제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의무처럼 내 마음을 억눌러 왔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가 진짜 내 마음은 자주 밀어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경계를 세워도
괜찮습니다.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연결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겠습니다. 내 감정도, 내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혹시 이 문장들 중에 이건 내 얘기야 싶은 게 있다면 그 문장을 댓글로 남겨보셔도 좋아요. 그 한 줄이 지금 막혀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흐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